안녕하십니까. 제로맨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9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7시 33분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C++ Electricity and Magnetism 벡터 캘큘러스의 101번째 동영상이고요. C++ 코로틴 심화 학습 8입니다. 좌극한 Left Hand Limit를 구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토마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4판 챕터 2 Limits and Continuity에서 좌극한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예제로 페이지 103 Example 5 B를 풀어보고요. 페이지 104 Example 6을 풀어봅니다. 극한 문제가 뭐 대수냐 싶은데요. 극한 문제를 풀면 미적분에 있는 모든 수학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고요. 제가 95만 동영상 Improper Integral 3 이 동영상을 제가 일주일 전에 촬영했는데요. 6월 8일 약 9일 전에 촬영했네요. 이 동영상에서 제가 부정식 적분을 할 때 특이점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걸 처음 생각해냈고요. 이 문제를 푼 후에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극한 문제를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극한 문제는 제가 앞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36년 전에 대학 1학년 때 풀려고 시도했다가 못 풀었던 문제인데요. 그 문제를 풀게 되면 미적분에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미분뿐만 아니라 적분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85번 이 동영상에서요. 극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결심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101번부터 코르틴 동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이 코르틴을 해결하고 나면 이 코르틴으로 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 제가 코르틴 동영상을 열심히 찍었는데요. 저희 코르틴에 대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오셔야 현재 동영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코르틴 시작할 때 이걸로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었는데요. 이걸로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제가 이거를 막상 하고 오늘 알고리즘 구현하면서 코르틴이 없었다면 제가 이걸 굉장히 힘들게 구현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람다로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람다로 구현할 경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루프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리커션 회귀함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루프와 회귀함수를 한꺼번에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요. 이 코르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람다, 일반 함수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코르틴을 사용하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를 누릅니다. 이 109번 동영상에서 다운로드한 소스입니다. 압축을 풀고요. 폴더 이름을 110으로 변경하고요. 리미츠 이 폴더 속에서 옵셔널을 선택하고요.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limits.cpp로 바꾸고요. 위로 올라가서 이 폴더를 복사했어요. 작업 폴더에 붙여놨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일렉트릭시티에서 110번 폴더 cpp resumable.hpp limits.cpp를 열고요. resp.txt를 열어서 이 커맨드 신텍스를 확인합니다. resp response 파일은 닫고요. 컨트롤 B 하고 resumable.hpp는 이리로 옮기고요. 혹시 저의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요. 여기에 나열된 이전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접어 올리고요. 이 파일에서 제가 이 await는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서 아래로 다 지웁니다. 전체 다 지우고요. 메인 함수는 남겨두고 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지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지웠습니다. 제가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수학적인 이론을 PDF로 설명해서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동안 토마스 캘큘러스 Early Transcendental 14th Edition을 참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서도 참조할 것입니다. 이 문서는 제가 6월 8일날 이 문서를 처음 작성했고요. 오늘 동영상 촬영하기 전에 이 부분을 추가했고요. 이 빨간색 쇠기 모양
요 내용을 추가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노란색으로 칠해진 요 부분을 새로 추가했고요. 원래 이 문서는 6월 8일날 작성을 했는데 오늘 19일날 이 문서를 좀 더 보강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요게 1이 극한이고요. X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에 접근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게 좌극한입니다. 좌극한. 이 좌극한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요. 처음에 t는 x분의 1 이 분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렸어요. 이렇게 그려서 이 분수함수를 평행이동시켜요. 오른쪽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이런 그림이 되고요. u만큼 평행이동시키면 t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지고 이거를 x축을 중심으로 반전시켜요. 그러니까 t축이 y축에 가 있고요. x축이 이쪽 가로축입니다. t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붙이면요. 이 식에서 t에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이런 식이 나오고요. 3번식이 나오고 이렇게 3번식을 만든 이유는요. x가 L에서 U로 접근을 합니다. L이 로우 바운드고요. U가 어퍼 바운드입니다. L이 U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T는 무한대가 됩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어 버리면 그러니까 X에 대해서 이 식을 풀게 되면요. 이런 식이 나온다. U 빼기 1분의 T 이 식을 X에 대해서 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요 식이 나오고 T의 초기값이 U 빼기 L분의 1입니다. 이 T식에다가 이 식에다가요. U 빼기 1을 넣으면 X 어퍼는 로우 바운드 L 값이 나옵니다. L은 시작 값입니다. 그러니까 T에다가 요 값을 넣으면 X 어퍼가 X 로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 L에서 U로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T는 무한대로 갑니다. T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U에서 1분의 T는 0으로 가까워지는 거고요. 이 결과는 X 어퍼는 결국 U에 접근하게 되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거는 U보다 항상 작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X 어퍼는 요 U보다 항상 작은 값에서 U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때 T가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T가 무한대로 가기 위해서요. 여기 R을 곱해주는데 원래 T 값에다 R을 곱해주는데 R의 N승이고요. N은 0부터 시작합니다. 0, 1, 2, 3 이렇게 시작합니다. N이 0이면 R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는 무조건 1이 되고요. 그 1이 이 값입니다. 다시 말해서 N이 0일 때 T의 값은 U-1이 되고요. 이때 R은 1보다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뒤집어 버리거든요. 뒤집어 버리기 때문에 이게 1분의 T가 이게 델타 값입니다. 엡실론 델타에서 델타 값으로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U에서 X를 빼면 그 값이 1분의 T분의 1이 되고요. 요게 델타 값이 됩니다. 조금 이따 엡실론 델타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T의 초기 값은 이 값이고 R은 1보다 큰 값이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그리고 N은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시키면
이 t식에서 n을 0, 1, 2, 3 이렇게 만들면 t는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무한대로 이렇게요. 무한대로 가게 되고 이 t를 뒤집어 엎은 값은 델타입니다. 델타는 요 값은 점점 다 가집니다. 무한대 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점점 작아져 갔고요. 즉 x 어퍼는 u보다 작은 값에서 l에서 u로 무한하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제가 어떻게 극한을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는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는 수학적인 문제이고요, 한 가지는 컴퓨터 플로팅 포인트의 특성입니다. 알고리즘은 두 파트로 구성되는데 그 두 파트는 수학적인 문제이고 그 각각의 알고리즘마다 컴퓨터의 플로팅 포인트의 특성이 들어갑니다. 그 특성을 자세히 이해해야 구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수학적인 이론과 컴퓨터 플로팅 포인트의 특성을 아셔야 이 알고리즘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요, 이리로 넘겨오고요, 여기서 코딩을 들어가는데요, 코딩은 크게 두 파트로 구성됩니다. 컨텍스트 퍼로 플로트 디지스가 있고요, std, numeric, 리미스에서요, 플로트하고 max digit 10입니다.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로 표현할 수 있는 10자리 최대 수이고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더블 디짓이고요. 여기에 더블을 넣습니다. std cout 플로트 디짓으로의 플로트 디짓을 표현하고요. cpg ndl 한 번 더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더블 디짓이고요. 더블 디짓입니다. 못생긴 말벌 아이콘을 열고요. dir cd 100 리미츠 하고요. icxcl limits.cpp resp.txt 이렇게 하면 빌드가 되고요. clsr 이게 뭐냐 그러면요,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는 최대 10진수로 9자리까지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더블 디짓 같은 경우는 최대 17자리까지 연산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많이 테스트 해봤는데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플로팅 포인트 같은 경우, 플로트 같은 경우 10의 9승 이상이 되면 부동소수 연산할 때 오류 발생이 커집니다.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0의 9승 이상이 되면 플로팅 포인트 연산할 때 정밀도 손실이 발생하고요. 더블형 같은 경우는 10의 17승 이상이 되면 연산 중에 정밀도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denormalization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고요. 그 denormalization이라는 말은요, 플로트 같은 경우는 무한대를 10의 9승으로 잡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더블 같은 경우는 무한대를 10의 17승으로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상의 지수도 표현은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정밀도의 손실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최적의 결과를 줍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denormalization이란 말은 매우 작은 부동소수를 연산하게 되면 정보 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정보 손실이 발생할 때 그 플로팅 포인트의 상태가 denormalized라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동영상에서요, 이 링크를 컨트롤 클릭해 보면 이 동영상에서
제가 플로팅 포인트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디노멀라이즈의 컨셉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제 동영상 중에서 190회 시청 중에서 16개 라이크 받은 동영상 별로 많지 않은데요. 이 동영상에서 제가 플로팅 포인트 오류가 왜 발생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걸 꼭 놓치지 마시고요. 이제 여기에서요, auto, approach, left, to, right 이런 람다를 만드는데요. 불 initial state이고요. SED floating point t이고요. value carrier를 사용하고요. initial state를 template argument로 전달하고요. t의 lower이고요. t의 upper이고 t의 ratio 이렇게 함수 파라미터, 이 괄호 속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요, 파라미터 declaration clause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그냥 function call parameter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C++ 표준에는 parameter declaration clause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그냥 편하게 function call parameter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뒤에요, 화살표하고 CRT에요, resumable이라는 코로틴을 사용하는데요. t를 제공하고 initial state를 제공합니다. 괄호를 열고요. t의 a는 1분의 upper에서요, lower를 빼고요. 제가 여기서 식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식을 이리로 끌어다가 갖고 오겠습니다. 이 A가 뭐냐 그러면요, 여기서 T의 U 빼기 L, upper 빼기 lower, upper 빼기 lower를 1을 upper 빼기 lower로 나눈 요 값이 A입니다. 그 다음에 T의 R은요 1이고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 레쇼예요. 영승입니다. 이거는 1이고요. 그래서 요 레쇼가요 R을 나타내고 이 R의 영승이 N이 0입니다. 요 N이 0인 게 요거고요. 이 값이 R입니다. 여기에서 레쇼의 영승이 1이고요. 그 다음에 T는 T 이렇게 하고요. A 곱하기 R 이 식이요, 이 식입니다. T는 1분의 U-L 곱하기 R의 N승이요 T 값입니다. 그래서 요 식 전체가 초기에 T 값이고요. 여기서 T X는요 로어이고요. 요 식이요 요 식입니다. X 로어는 L 이 식이고요. T의 델타는요 초기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곧 초기화 할 겁니다. 두 루프로 들어가고요. 코 일들을 하는데요. X 값을 1 더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x 로어 값이 시작값 이 L 값이 반환되고요. 이거 반환되는 거 맞습니다. 델타는요 1분의 t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델타 값입니다. 제가 요 식을 좀 더 설명드리겠는데요. 잘 보세요. x는 u 빼기 1분의 t가 델타고요. 이 식에서 델타를 오른쪽으로 넘기고 x를 뒤로 빼면요. 델타는요. u 빼기 x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가 필요한데요. 이 책에서 챕터 2고요. 원사이디드 리미트고요. 이거를 제가 적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요. 이거를 좀 더 키웠어요. 우리는 지금 x가 c로 접근하는데요. 이 c가 upper입니다. u입니다. u가 upper입니다. 그래서 c에서 x를 뺀 게 그게 델타 값입니다. 이 u가 c를 나타내고요. 이 그림에서요. u에서 x를 뺀 게 즉 c에서 x를 뺀 c와 xy 거리가 델타입니다. 이 델타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요 델타에 대해서는 또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x는요. 어퍼에서요. 델타를 뺀 것입니다. u가 어퍼가요. u고 u가 c입니다. 제가 이 문서를 작성할 때 x 어퍼에서요. 이 문서를 작성할 때 이 u가 이 어퍼를 나타내고 이 어퍼가 이 어퍼입니다. 이게 c입니다. 다시 일로 돌아왔어요. r은요. 레쇼를 곱합니다. 이거는요. r의 n승을 나타냅니다. 이때 n은요. 이 경우에 이미 n이 0입니다. 이 경우에요. 1을 a에 곱해봤자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처음에 x는 로어로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요. 요 식이 1분의 u-l이 a고요. a에 r을 곱한 게 t고 처음에요. 즉 r이 1이기 때문에요. n은 0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r의 n승을 계속 곱해주는 겁니다. r에다가. 그래서 n은 여기서 0을 한번 써먹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1, 2, 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여기서 n은 0을 이미 써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t는요. u 빼기 l분의 1이 요 a 값이고요. 요 a 값이 요 부분이고요. 그래서 a 곱하기 r 이렇게 해주면요. 이게 요 전체 식이 됩니다. 요 전체 식이요. t가 됐고요. 요 t의 역수가 델타입니다. 요 t의 역수가
이 그래프에서요 C와 X 사이의 길이입니다. 요 식을 풀어보면요 델타는 U 빼기 X이고요 U가 C이기 때문에 X와 U 사이의 거리가 델타이고요 이 델타가 점점 더 0으로 가까워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Y 들어가고요 R은요 R은 CPT예요 인피니티 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T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T가 인피니티 값보다는 무한대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요 값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블락 밖에서요 코 리턴 X 합니다. 이 상태로 빌드가 되는지요 한 번 더 빌드 해보고요 48번에 이게 코로틴이기 때문에요 세미콜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빌드 하고요 빌드가 되었고요 이거는 X를요 로어 바운드에서 어퍼 바운드로 어퍼는요 이 그림에서 C에 해당합니다. 점근시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요 X approach C from left 이런 뜻입니다. 왼쪽에서 C에 접근한다. 이거를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만든 approach left to right는요 요 부분을 나타냅니다. 요 부분이요. 요 부분. 그러니까 X 값이 점점 C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접근하도록 만드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